이 형이 애지간하면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감독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술감독 정동호입니다. 쑥스럽네요, 많이. 어렵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무술을 배우려 치면 우리 정동 감독 앞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떠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우리 감독님이 많이 좀 떠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작품을 하셨어요. 가장 애착이 좀 남는 작품이나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십니까? 가장 애착이 남는 작품, 무사입니다, 무사. 김성수 감독님의 무사. 그 무사는 중국에 가서 촬영을 전체 이제 올 로케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정우성 씨가 했던 이제 창술. 그러니까 창술을 제가 해봤어야 말이죠. 중국에 이제 헌팅 다니고 그럴 때 자료 테이프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보고 따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만들었고 무사를 촬영할 때 야, 좀 쉬었다 하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액션 팀들한테 장비들 한쪽에다 잘 놓고 좀 쉬어라. 했더니 애들이 이제 칼을 이렇게 달고 덜렁덜렁 걸어가는 거예요. 쟤들이 나한테 반항하나. 야, 칼을 놓고 쉬라고. 그랬더니 아, 예. 그러더니 이제 손에서 이렇게 뭔가를 푸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 보고 제가 좀 정말 찡했죠. 칼을 쥘 힘이 없는 거죠. 이게 다 손가락이나 이런 데가 이제 의상팀들한테 부탁을 해서 1000조각을 찢어서 이 칼과 내 손을 꽁꽁 묶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네,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한국 최초의 무협영화 무사가 탄생이 된 거군요. 결국에는 할리우드에 진출을 하셨잖아요. 네, 했죠. 이병헌 씨의 지하이죠. 그럼 이병헌 씨의 대역을 우리 저 정 감독께서 네. 근데 그때 당시 현지에서의 별명이 스프링 두라고 했다고 그래요. 예. 그 스프링 두라는 그 표현이 이 천장에다 와이어를 걸고 하는 그 와이어 크루들이 있어요. 그럼 이 크루들이 요만한 모니터를 보고 이제 제가 뛰는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와이어 액션을 잘 당겨주는 게 기술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몸을 써서 착지를 다 해줘야 되고 하는 건데 3, 2, 1, 고! 하면 이제 제가 딱 봐갖고 벽 밟고 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했죠. 저 사람들 기가 막히게 당기네. 타이밍이 좋네. 야, 고마워. 야, 오늘 기가 막혔어. 이렇게 딱 하는데 야, 우리 안 당겼어. 야, 우리 안 당겼어. 뭐? 왜 안 당겨? 안 보여가지고 못 당겼대요. 그러니까 와이어로 당겨야 되는데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스프링처럼 벽을 차고 올라서 돌아서 스프링 두라는 별명이 생기신 거고. 근데 저도 그 와이어를 안 당긴다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못 떴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저도 생각했죠. 아, 내가 그렇게 점프를 잘해?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절대 안 해봤죠. 오늘 여러분들 말고도 또 다른 철수 영의 분들이 오셨는데요. 양동근 씨는 우리 저 정동 액션 감독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에서도 같이 나오셨고 네. 또 바람의 파이터 영화에서 또 같이 나오시고 바람의 파이터는 이제 우리 동근이 형이 저를 이제 추천해가지고. 근데 전 오늘 너무 자리가 좋은 게 제가 최배달 역할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바람의 파이터. 심지어 홍배달로 코너를 짠 적도 있어요. 막 이렇게 가발 쓰고 추추추추추 가가지고 모래에 막 손만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 같이 뵈니까 재밌네요. 영광이네요. 네. 여기서 잠깐 오늘 우리 저 정동 감독이 강연을 한다니까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저는 격투기를
배우지 않고 들어갔었는데 나중에는 540도 턴차기도 되고 다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정동원 감독님이 개발해내신 그 540도 턴차기. 이제 정말 연세도 있으시니까 현장에서 좀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좀 맡기시고 한국 영화계 국가대표 무술 감독이신 만큼 마무리도 멋지게 하시게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박성웅 씨가 액션 스쿨 1기라고 들었습니다. 액션스쿨 창립하고 1기로 이제 그 받아들였는데 1기부터 아마 6기까지가 굉장히 훈련이 고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뭐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요. 힘들어서. 이제 그 힘든 과정들을 끝까지 버틴 박성웅 씨죠. 540대 액션은 어떤 영화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액션스쿨에서. 네. 액션스쿨에서만. 아, 액션 스쿨에서 360도를 한 바퀴 돌고 또 거기에서 또 반 바퀴를 더 도는 더 드는 거잖아요. 거죠. 예. 570도까지 이제 변형이 되고 580도 아마 이제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은 그 이상이 더 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강연을 하시기 전에 좀 떨리시니까 몸을 푼다는 의미에서 괜찮으시면은 그 570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반백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동원 감독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역시 어쩔 수 없이 우리 정 감독님도 나이를 드시는군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560도는 네. 영화 속에서. 우리 저 문빈 군이 원래 꿈은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원래 초등학생 때 꿈이 검사였어요. 판 검사가 아니라 이 검을 쓰는 이 검사였는데 무협 영화나 사극을 보면 이제 칼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보고 이제 나중에 나도 검을 쓰는 액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문빈 군이 정 감독님한테 직접 트레이닝을 받으셨죠? 네, 방금 녹화하기 전에 잠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 트레이닝을 받았던 문빈 군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자, 레디! 액션! 잘하죠? 아, 이게 정말로 아까워서 1시간을 맞춘 게 아니라 3번인가 4번만 한 거예요. 그 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저 문빈 군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저 감독님의 시범을 한번 본다. 우리 저 오늘 정 감독님께서 하실 강연의 주제는 뭔가요? 나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주제를 택하신 이유는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아무런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하면서 스턴트를 하면서 정동의 꿈이 만들어졌고 또 무술 감독을 하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뭐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왔지만 그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강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동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걸 정말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였어요. 태권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마을에 TV 한 대가 있으면 다 우르르 가서 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를 본 거예요. 태권왕 대회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태권왕이 됐냐면 어떤 어린 여자 선수가 그 어린 여자가 이제 메달 딱 차고 태권왕이라고 탁 나오는데 아 저거 하고 싶다. 이걸 갖고 가는데 시골이니까 배울 곳이 없는 거죠. 태권도 도장이라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 도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님들이 이제 명절 때마다 저한테 용돈 뭐 얼마씩 줬던 거를 모아놓고 한 달에 5,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가서 저 태권도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배우는데 그 꼬깃꼬깃 모아놨던 돈이 2달치. 2달을 지나서 이제 3달째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푸시가 들어오는 거죠. 관장님이 회비 안 내니? 아,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한 2달을 이제 버틴 거죠. 깜빡했습니다. 그 2달 동안 엄청나게 이제 저러는 거죠. 엄마 나 돈 좀 줘. 엄마도 돈이 없는데 저 자식이 왜 저러지 하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야, 엄마가 돈이 없는데 왜 그래? 엄마 가슴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그 말이. 그리고 이제 학교가 끝나자마자 체육관을 갔더니 관장님이 또 부르더라고요. 오늘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관장님이 정두홍,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절대 돈 달라고 앞으로 절대 일절 하지 마. 네? 똑바로 운동만 제대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오셨다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오신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 제 아들 좀 잘라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하게 하고 저한테 꿈을 심어주기 시작한 그분이 이제 대학 가라. 네? 대학이요? 아버지, 우리 관장님이 나 대학 가라고 하는데 야, 이 자식아 너 미쳤냐? 그때 저희들 당시에 소를 1년에 2마리씩은 팔아야 대학을 보냈어요. 시골에서. 우리 집에 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관장님이 대학에 가면 네가 운동 잘하고 뭐 하면 장학생 받아 그 돈으로 네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줘갖고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그때는 이제 목표였죠. 그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4년제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학교를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뭐 가야 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포스트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특전하사관, 그 특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직업군인이 되는 거죠. 공수 특전하사관 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직업군인이 되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거기에 이제 누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부산에서 좀 며칠 이제 놀고 하다가 이제 시험 보러 가려고. 그러다가 너 관장님한테 전화하는데 전화 받아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너 당장 안 오려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라는 그 말씀 듣고 불이 났게 이제 갔더니 이미 그 관장님이 원서를 다 학교에서 갖다가 써놓고 갖다 내. 그러니까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다 저한테 이제 모든 뒷발을 다 해주신 거죠. 그분이 이각수 관장님이세요. 그 이각수 관장님이 최근에 여의도에서 그 묻지마 막 칼부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을 제압한 사람.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이제 억지로 가는데 대학 생활이 뭐 별로 이제 재미가 없었죠. 그러다가 관장님이 새마을학기도라고 하는 국가대표를 뽑는다라고 그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응모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또 뽑혔어요. 그래갖고 85년도, 86년도 2년 동안 외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시범을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실제 이제 멕시코에서 장충체육관 같은 거를 갖고 있는 마스터가 있었던 거죠. 관장님이 있었던 거죠. 거기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 쟤하고 결혼하면 너 이 체육관 줄게. 그 나라에서 오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만 그냥 뭐 갈 데도 없으니까 방구석에만 있다가 우리 이제 학교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제대했니? 네. 너 저 알바 좀 할래? 해야죠. 뭐요? 네, 이제 국회의원 수행보좌관. 그러니까 수행요원.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수행요원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운동 2달 동안 끊었던 거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아침밥 조금 먹고 업무를 시작한 거죠. 그거를 보던 선배분이 너 영어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예전에 심영래 감독님 선배님 아시죠? 네. 그 심영래 감독님이 아이들 뭐 우레메라든가 여러 어린이 영화들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불려간 거예요. 심영래와 벌레 삼총사 이런 거. 그때는 막 벌레들 막 쓰고 막 이렇게 액션하고 막 으아 막 이렇게 막 지느러미 검법 막 이러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까 합이란 걸 했잖아요. 그 합을 하는데 맞춰주는 걸 내가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무술 감독님한테 찍혀갖고 너 빠져. 그래도 나름 이제 막 국가대표 시범단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제 제가 무술 감독님한테 찾아가 저 좀 보내주십시오. 저 돈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저리 가 있어 임마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한 게 저를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죠. 너 가. 그래 알아서 가 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저리 가 있어 임마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리고 그 저쪽 카메라 앞에서 막 액션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생각을 한 거죠. 너 포기할래? 아니면 최고가 될래? 너가 저기서 너한테 비웃고 하는 사람들을 네 밑바닥에 놓을래? 그래서 결정을 했죠. 밑바닥에 놓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소나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다 산 같은 데서 찍었으니까 촬영을 했으니까. 그 소나무에다가 여기가 시퍼레지도록 계속 두드린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가방 나르고 매트리스 나르고 집으로 안 가고 보라매 공원에 가서 물 마시고 운동하고 이제 밥 사 먹을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운동할 때 장군의 아들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고민을 했었는데 에이씨 가보자. 내가 3개월 동안 했는데 뭔가 또 하는 것들을 봐야 또 내가 배우고 다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의 아들에 가서 정말 열심히 했죠. 막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그때 당시에 장군의 아들 할 때 그 임권택 감독님 하면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뭐 아주 기라성 같은 감독님이셨으니까 그때 이제 유명했던 뉴스에나 이렇게 보던 분들을 이제 그때 본 거죠. 저분들이구나. 근데 이제 그 조 감독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잠깐만 와보세요 하고 이제 그분들한테 인사를 시키고 아, 이 친구로 머리를 잘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 네 하고 이제 저는 그때 뭘 하는 건지 몰랐죠. 머리를 잘라야 된다는데 내가 뭐를 하는 거지? 뭘 준비를 하는 거지? 난 지금 그러니까 완전 초짜였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데려가면서 아 대역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대역이요? 아 제가 대역을 하나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러면서 나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내가 왜 머리를 또 깎아야 되고 그때 내가 뽀고리 빠마였어요. 뽀고리 빠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뽀고리 빠마. 이걸 잘라야 되니까 아니 진짜 뭐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도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동호화가 돼서 앞에가 딱 선 게 이제 미장원 앞에였죠. 그래서 이제 자르고 장군의 아들에서 이제 대역을 한 거죠. 그리고 대역을 하면서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느낌을 알게 된 게 장군의 아들입니다.